이스라엘에서 올해 첫 명절 기간이 끝났고 전쟁도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쟁의 끝이 아니라 긴장된 휴전, 무장된 휴전입니다. 이란은 2주 동안 멈추기로 했지만 헤즈볼라는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했고 이제 모두가 서명된 문서가 미사일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에입니다. 오늘 4월 9일 상황은 꽤 명확하지만 동시에 매우 미묘합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란과의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졌고 더 오래갈 틀을 만들기 위해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휴전으로 레바논 전선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차이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의 열쇠죠. 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냐고요? 이란에게 있어서 헤즈볼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에게 레바논 전선은 같은 지역축의 일부입니다. 결국 이는 이란의 대리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초기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만약 계속된다면 협상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편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휴전이 이란과의 것이지 헤즈볼라와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경 너머에서 실제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북부는 여전히 교전이 이어지는 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결코 상징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번 작전 단계에서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50대의 항공기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전투기에서 약 160발의 폭탄이 투하되었고 불과 10분 만에 약 100개의 목표물이 공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표적은 베이루트, 베카 계곡, 남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휘센터, 군사 인프라, 작전 거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정보본부, 공격계획센터, 하력 인프라, 해군 자산뿐만 아니라 라드안 부대와 이른바 127부대와 같은 부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공격은 경고성 공격이 아니라 능력과 사거리 그리고 메시지를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이란과의 휴전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그 휴전을 이용해 숨을 돌리고 재무장하며 북부에 다시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전쟁이 이런 단계로 접어들면 지도와 공식 발표들은 마치 정밀한 작전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들은 전쟁을 이론처럼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기, 폐허, 구급차,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전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공격 이후에 상대적인 평온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CFDI에 따르면 오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약 70발의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북부 여러 지역에서 경보가 울렸는데 국경과 매우 가까운 나리아와 갈릴리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여러 경우에는 발사체가 열린 공간에 떨어졌고 즉각적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기 직전에도 하이파가 북쪽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국지적 피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선이 여전히 열려있고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활동 중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측 보도에 따르면 오늘 헤즈볼라가 3월 2일 이후로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약 3,000발의 탄약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에서의 공격으로 현 헤즈볼라 지도자인 나임 카셈의 조카이자 개인 비서로 알려진 알리 유수프 아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의 공격과 헤즈볼라 지휘부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표적 제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과 직접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 대화의 초점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와 양국 간의 더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에 맞춰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면밀히 지켜봐야 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오늘 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외교는 하겠지만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바논 측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평화는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분명히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듯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한 레바논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베이루트가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과의 더 폭넓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임시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이 중재한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휴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동시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오늘 휴전이 레바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역 전체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두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외교적 압박이 자신들을 제한하기 전에 강하게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협상 테이블에 훨씬 더 강경하고 유리한 입장으로, 그리고 헤즈볼라가 더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아연 매체도 오늘 예루살렘에서 레바논에 대해 11월 24일에 기존 틀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상당 부분을 실행한 후에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멈추더라도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긴 뒤에야 멈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제의 공격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강력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처벌이 아니라 외교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일격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문제를 놓고 대화에 들어가면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진짜로 무장 해제되어야 합니다. 성명서나 약속, 애매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0월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과 3월부터 발사된 로켓들의 세부 사항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휴전에 대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모든 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두 주간의 휴전이 전쟁의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표를 향한 길에서 하나의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 전투 재개 준비가 되어 있고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협상을 통해서든 전투 재개를 통해서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더욱 중요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즉, 일시적인 휴전은 있지만 전쟁을 촉발한 전략적 조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휴전 중이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해상 통로가 사실상 여전히 폐쇄되어 있거나 정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선박들이 반드시 자국 당국, 즉 이란 당국과 협조하고 이란의 통제하에 있는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즉, 휴전이 아직까지 진정한 지역의 정상 상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조건부이며 잠재적인 함정이 가득한 정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늘 이스라엘 언론과 국제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내용을 볼 때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휴전이 최소한의 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제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재개방, 그리고 레바논 전선에 대한 어떤 합의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휴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유지되지만 주변부 충돌, 대리 세력의 공격, 그리고 상호 비난으로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매우 가능성이 높고 잠재되어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고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가하며 이스라엘이 휴전이 적들에게 숭실 틈만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제 추측이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언론과 공식 성명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과의 전쟁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인 이 40일간의 전쟁, 이 남긴 최신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이란에서는 19,800개의 목표물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표적 제거는 60건이었고 고위 관리 25명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란 측 사망자는 1,937명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96,428번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에서 1,435회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4,400회 이상의 발사가 있었습니다. 6,305명의 민간인이 대피했습니다. 42명이 사망했고 7,183명이 부산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표에 따르면 14개의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1241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드론은 3,956대입니다. 그리고 미군 사망자는 13명입니다. 좋아요. 이런 모든 수치와 숫자들을 연달아 들으면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은 평범한 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또 다른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지역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지역 국가들의 군사적, 민간적, 경제적, 전략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언론 예넷은 또 다른 중요한 수치로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휴전은 40일간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 측에서 42명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집계에 따르면 22명은 미사일과 로켓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사망했습니다. 12명의 군인과 1명의 민간인은 헤즈볼라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나 전쟁과 관련된 비상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 숫자 뒤에는 무너진 집, 파괴된 가족,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성과에 대한 이스라엘의 내러티브를 요약하고 싶다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생산과 핵 인프라를 심각하게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심 분리기, 군사 인프라, 이란 안보기구의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과학자들과 고위 지휘관들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군사적 성과로 내세우는 결과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타격들이 이미 안정적인 전략적 합의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군사적 승리가 항상 정치적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량을 약화시켰을 수 있고 이란을 약화된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며 헤즈볼라를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만약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건과 헤즈볼라의 재무장, 그리고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점진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그렇다면 휴전은 두 번의 이주와 전쟁 사이에 잠깐의 휴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언론에 실린 여러 분석들도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전은 멈췄지만 근본적인 목표들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란과의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승리를 축하하고 모든 일이 끝났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느낌은 오히려 경계심에 가깝고 사람들이 뉴스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소강 상태가 오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피난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테헤란이나 베이루트, 예루살렘, 워싱턴에서 단 한 번의 결정만 바뀌어도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쪽에만 고통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힘든 몇 주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꽤나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6월절로 알려진 페사흐 축제를 기념하는 중에도 사이렌 소리와 많은 사망자, 대피자들, 그리고 일상생활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논 민간인들도 폭격 속에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지한 분석도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방어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확산될 때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 전쟁 한가운데에 갇히게 된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오늘 4월 9일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은 존재하지만 매우 취약합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군사적 압박을 외교적 이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아직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레바논을 휴전과 연계하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유럽은 휴전 연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에 일주일 동안만 지속될 거짓된 평온을 선물했다가 다시 폭발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이 레바논 관련 대화가 정말로 진전된다면 핵심 질문은 일시적인 휴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누군가가 정말로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 다시 군사 인프라를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장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행동할 권리를 보유할 것이고 북부 지역은 또 다른 긴장 구조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우리는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다음 장을 설계하려는 시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협상 휴지기에 들어갔고 레바논 전선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는 이슬라마바드가 진정한 타협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벌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단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번 휴전이 벗어날 길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힘든 다음 라운드 전에 불편한 침묵에 불과할 것인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번 휴전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과 정말로 이 휴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